네, 치논 352라는 카메라예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로 유명한 코니카 C35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의 카피 정도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비슷비슷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제조사도 일본이고 하니까 뭐 기술 비슷비슷하게 기술 같은 것도 당시에는 하나가 무슨 카메라 출시가 되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디자인하고 방식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아무튼 렌즈도 밝은 렌즈 2.7의 밝은 렌즈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조작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하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예요. 배터리를 먼저 넣어볼게요. 배터리는 하단에 배터리 커버를 제가 살짝 열어놨는데 이렇게 돌려주시면 열 수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장난감 배터리라고 하죠. LR44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쪽 평평한 부분이 플러스에 여기 플러스라고 써있죠. 그래서 얘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닫아주시고 처음에는 손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안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동전을 사용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무리하게 세게 돌려주실 필요 없어요. 보면은 여기가 나중에 마모가 되면은 돌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살 돌려주시면 돼요. 살살 돌려주시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세게 돌리지 마세요. 살살 돌렸을 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놔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열 때도 편하게 열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 때도 이래야지 편하게 열 수가 있어요. 안 들어가면은 더 이상 어느 정도 힘을 가는데 안 들어가면은 더 이상 잠가주지 마세요. 안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마모가 돼서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느 정도 잠겼다 싶으면은 멈춰 주시면 되고요. 일단 필름을 넣기 전에 필름 감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400짜리 필름이라면은 여기 감도를 여기 보시면 위에 숫자가 있어요. 400에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200짜리 필름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감도를 200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카메라는 지금은 뭐 사용하지 않는 감도 규격도 있지만요, 100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 200, 400까지 지원을 해요. 네, 뭐 500까지 지원을 하는데 뭐 500짜리 감도 필름 없으니까 100, 200, 4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넣어볼게요. 필름을 넣으실 때는 위에 대광키 크랭크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필름을 넣어놨었네요. 필름을 빨리 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필름 뺄 때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열어서 얘를 빼주시면 되고요. 이 필름을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얘는 감도가 200이니까 200에 맞출게요. 200으로 맞추고, 그리고 필름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필름을 넣으신 다음에 얘를 밑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중간에 걸리면 끝까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기 홈하고 여기 홈하고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얘를 살살 돌리면서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이 필름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잘 안 보일 때는 살살 돌려가지고 필름을 홈을 보이게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으실 때 이렇게 쑥 넣어주시면 돼요. 넣으신 다음에 살짝 잡은 상태로 얘를 한번 돌려주세요. 지금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루딩이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셔터를 한번 잘 돌아가죠. 루딩이 잘 된 거예요. 두 번 돌려주시고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을 보시면 돼요. 필름 카운트에서도 1년 숫자가 나왔죠. 왜 이런 작업을 했냐면은, 왜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냐면요, 필름을 넣었을 때 그 필름통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빛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현상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상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통 안에 빛에 노출이 안 된 부분을 촬영면까지 옮겨주는 작업을 한다고
두 번의 공셔터를 날린 거고, 세 번째 셔터부터 지금부터 첫 번째 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 뭐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가 처음이라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복잡할 게 없는 게, 여기 선에 오토모드, 이 카메라는 오토모드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노출이 오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리 조절 링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그러니까 뷰파인더 가운데 포커스 존에 노란색 셀로판 테이프 같이 생긴 게 이렇게 투명하게 있어요. 거기를 보고 피사체를 조준한 다음에 얘를 살살 돌리면은 이렇게 상이 이렇게 같은 거라면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쟤를 돌리면은 상을 하나로 맞춰주시면 돼요. 상이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저 조절링을 돌려주셔서 얘를 하나로 맞춰주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면 돼요. 아마 눈으로 보고 얘를 돌려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 카메라는 그걸 이중 합치상이라고 하는데, 이중 합치상도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초점 맞추기 편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조절해서 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뷰파인더 안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셔터 스피드 바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밝기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가 어디에 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바늘이 맨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둡다는 뜻이니까 그땐 촬영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늘이 맨 하단에서 좀 위로 올라갔을 때, 뭐 30, 60 그렇게 숫자가 있어요. 30 이상으로 됐을 때 촬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늘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 밝은 곳에서는 바늘이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물론 태양을 보고 촬영할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하지만 눈밭이나 아주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바닷가에서는 햇빛 쪽으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 그러니까 물빛에 반사되는 것도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바늘이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일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서 바늘이 끝까지 올라갈 때도 약간 방향 조절해서 약간 피사체 조절해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죠. 네. 그거 말고는 그냥 바늘이 중간에서 약간 위, 약간 아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는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셔터 눌러주시면 돼요. 보면은 필름 카운터의 숫자 잘 올라가고요. 그리고 크랭크 잘 움직이죠. 필름이 잘 감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독특하게 이 레버 안에 필름 카운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들의 장점은 작고 가볍다. 그리고 렌즈도 밝고 카메라 결과물도 준수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조절하실 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이 조절하실 때 여기를 잡고 돌리시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브 모드로 찍으실 때는 B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B에 맞춰주시면은, 네, 맞았죠? 그럼 이제 벌브 모드, 장노출할 때 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셔터가 계속 열려 있죠. 네, 뭐 야간 촬영할 때 많이 쓰죠. 네, 이렇게 셔터 버튼을 떼면 셔터가 닫히는, 네, 그런 구조예요. 벌브 모드, 뭐 야간 촬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드를 사용하실 땐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 오토 모드, 벌브 모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막 숫자가 있을 거예요. 플래시를 사용하실 때 쓰는 가이드 넘버와 거리예요. 보시면은 여기 가이드 넘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 미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 18, 그리고 56 이게 이제 가이드 넘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플래시를 조절하실 때, 플래시를 켜고 촬영하실 때 요거를 플래시 가이드 넘버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거리가 보시면은 딱 3.5로 세팅이, 그러니까 3m하고 5m 사이. 그래서 그 가이드 넘버를 만약에 이렇게 14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 1m 조금 넘어서 1.5m 좀 안 되게 해서부터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가이드 넘버 플래시를 장착하고 이 가이드 넘버에 따라서 거리가 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래시를 장착한다고 아주 뭐 10m 이상 있는 거리까지 플래시 촬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이드 넘버에 따라서 예, 거리가 조정이 된다 라는 거고, 이건 잘 안 쓰시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 A모드를 쓰실 때는, A모드나 B모드 쓰실 때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선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벌브 모드 사용하지 않고 뭐 가이드 넘버 프레시 장착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A 모드를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냥 좀 설명이 길긴 했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넣고 필름 넣고 그 다음에 거리 조정한 다음에 노출은 자동이니까 거리만 뷰파인더 보고 이중 합치상에 초점 잘 맞게끔 거리 링 조절해서 예, 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한 번 정도 촬영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면은 더 이상 와인딩 레버가 들어가지 않고요. 셔터를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는데 네, 숫자는 24로 되어 있네요.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두 장 정도 더 찍힌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대감기를 할 때는 이 버튼을, 와인딩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예, 끝까지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빠지는 거는 소리하고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걸리는 느낌과 소리. 예, 빠졌고요. 딱 걸리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얘는 대감기 크랭크는 이렇게 헛돌아요. 그러면 대감기가 다 된 거고, 얘를 위로 잡아 빼주시고 필름실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필름을 뺄 때는 반드시 얘가 위로 올라가 있어야겠죠. 네, 이 상태에서 필름을 빼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닫아주시고, 뭐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코니카의 뭐 C35 아니면은 뭐 리코의 500G 이런 카메라들은 다 잘 만들었어요. 다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벼워서 촬영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촬영해 보시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스러운 얘기지만은 뭐 렌즈 뷰파인더 다 점검 완료됐고 청소 완료됐고, 그 다음에 필름실 또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차강 스펀지 다 붙여가지고 빛샘 전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